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고삐 풀린 물가가 무서울 정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4.8%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월에는 5.4%로 상승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8월 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만 오르고 있습니다. 주부들은 장보기가 겁나고 직장인들은 점심 사 먹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외식 물가가 5월에 7.4%나 올랐습니다. IMF 시절인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로 오른 것입니다. 물가의 인상 여부는 주부들의 장바구니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가 급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국제 유가와 곡물가 급등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수 회복 등 외생 변수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곡물 가격이 많이 상승된 부분과 기상이변 현상으로 작황 상황이 좋지 않은 이유입니다. 또한 국내의 여건 악화로 이런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물가가 언제까지 오를지, 어떤 품목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지가 바로 관건이 되겠는데요. 지난 4월에는 3월보다 생산과 소비와 투자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세 가지 모두 다 줄어든 건 팬데믹 사태가 처음 발생한 2020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소비는 거리두기가 완화되었는데도 2달 연속 소비가 줄었습니다. 우선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의약품 소비가 줄어든 게 영향이 컸는데요. 하지만 식료품이라든가 음료 그리고 화장품 소비까지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상환해야 할 대출 이자도 오르니까 아껴 쓰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심각할 정도로 크나큰 문제입니다. 미래의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선행 경기 지수가 지금 10개월째 연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문제지만 내년이 지금보다 훨씬 더 경기가 나빠질 것입니다. 생산과 소비와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경기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고물가 상황 속에 저성장이 된다면 장기 불황으로 이어져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어 서민 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고 해서 지난 4월과 5월에 금리 인상을 연속적으로 단행을 했지만 7월에도 금리 인상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0.5%포인트 정도 올리는 빅 스텝을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0.25%포인트 정도 올리는 베이비 스텝 단계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러한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부자가 되는 투자 전략은 무엇이겠습니까? 인플레이션 시대에 위험 자산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위험 자산을 좀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주식이나 코인 시장은 당분간 피하는 게 좋겠고요. 금이나 달러인 안전자산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래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죠. 투자는 항상 포트폴리오를 해야 한다고요. 즉 분산 투자를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늘 세계 경제 흐름과 국내 경제 상황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하루빨리 해소되면 좋겠지만 기후변화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식료품과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아 투자와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고인플레이션 시대의 투자법은 한마디로 실물 자산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 아닙니까? 즉 인플레이션 시대란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시대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감소하니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손해인 것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이미 지난해 9월에 한 컨퍼런스에서 현금은 쓰레기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인플레이션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캐나다의 억만장자 투자자인 케빈 오리오도 인플레이션 시대에 돈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발언 아닙니까? 그는 예금 금리는 매우 낮은데 물가 상승률은 6%가 넘는다며 물가 상승률에서 예금 금리를 뺀 차이만큼 현금 가치가 줄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조차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집이나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주식 같은 실물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슈퍼 리치들의 조언이 현실과 달라 혼란스럽다는 점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전망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대부분의 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했다면 원금이나마 보존할 수 있었을 텐데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자산가치 하락으로 손해를 본 사람도 적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됐던 1970년대를 돌아보면 1982년까지 15년간 다우존스 지수는 22% 하락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적인 하락률은 70%가 넘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렇다고 현 시점에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금 부자들이야 부담 없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겠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부동산을 살 만한 여유 자금도 없고 금리가 오르는데 이자 부담을 생각하면 돈을 빌려서 투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최고가 되는 겁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 능력 개발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어떤 직업이든 최고의 기술과 능력만 있다면 인플레로 돈의 가치가 떨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실물 자산인 주식을 투자하려면 끊임없이 경제 학습을 통해 기업 경영 분석을 하지 못하면 주식을 투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계적인 투자의 규제, 워린 버핏의 좋은 투자법을 소개한다면 화폐 가치에 상관없이 수요가 꾸준한 뛰어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실물 자산인 주식에 투자하되 물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계속 찾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쉽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남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터득해야
하니까요. 지난해까지 팬데믹 사태로 2년간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동성 자금이 풀리면서 우리는 주식과 코인을 사기만 하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호황의 장을 경험했습니다. 잘만 투자하면 1년 연봉을 버는 것은 물론 누군가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었다는 카드라식 소문까지 흥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아 우리는 거품이 빠진 현실 앞에 섰습니다. 이제 연 10% 수익도 우습게 보였던 환상적인 버블에서 깨어나 버핏의 조언대로 다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산은 자기 자신의 실력이고 이익을 많이 내는 투자는 자기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은 유일하고도 의미 있는 자원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의 지식 창출과 관리 능력은 개인의 생존과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